자, 두 번째로 모실 선생님.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모실 선생님도 지금 두 번째 모실 선생님은 부산 선생님인데 잠깐 이제 제가 인트로를 깔면 그러니까 저희 팀이 그 초수 때 잘 오는 팀은 확실히 아니죠. 저희가 이제 후반 주자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1차에서도 거의 탑을 하셨던 선생님, 답안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답안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 2차 수업에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혹시 2차를 못하나? 수업 실현을 못하나? 왜 내 수업을 들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했어. 왜냐면 1차를 너무 잘하니까 2차도 그분이 이제 재수였기 때문에 되게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업을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수업의 틀을 잡고 면접도 틀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근데 못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정말 잘하는 거 있죠. 2차도. 그래서 그런 선생님은 필이 딱 오는데 이 선생님은 1차도 잘하지만 2차도 잘하니까 이제 합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필이 제일 강해.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서울 합격하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모신 선생님도 1차에서 이제 딱 보면 딱 이렇게 탁월하다는 그런 엑설런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혹시 근데 이제 글씨를 쓰는데 우리 아이디가 연이었거든요. 연이 이름하고 해서 연이었는데 연인데 글씨 자체가 되게 이렇게 상냥하고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여린 느낌 있잖아요. 이름도 연인데 그 글씨도 여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그 멘탈 좀 약하고 다음에 수업 실현할 때도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 또 2차에 또 등록을 하셨길래 이 사람 선생님은 되게 오래 공부하셨는데 2차 되게 준비 잘 됐을 것 같은데 2차를 좀 못하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도 이제 2차 처음부터 이제 완벽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삼수를 했건 사수를 했건 또는 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아까 공부 양 말씀하셨는데 저희 팀에 오신 분들이 사실 그 일반 영어나 영어학 같은 경우는 뭘 좀 배우긴 하죠. 근데 뭐 영교라든지 또는 수업 실현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오히려 제가 배울 부분이 많고 그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기 하기보다는 그냥 감을 유지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모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도 합격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는구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2차에서도 제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따놨는데 비디오로 합격할 것 같아가지고 저저번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끝나고 바로 목요일 날 이제 따놨는데 그 1차 답안도 그렇고 모델링 해서 저희가 라이팅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차도 수업이나 면접 같은 것들을 비디오로 촬영해 놨다가 그거를 이제 내년에 이제 씁니다. 그게 너무 이제 자랑스러워요. 내가 뭔가를 가르쳤다가 아니라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도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수업을 들으시고 1차 들으시고 2차에 저희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합격하신다는 거에 감사한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부산 선생님이신데요. 정성현 선생님, 소연이라서 이제 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오셔서 자, 자기 합격 비법이라면 비법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산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삼수를 했고요. 그래서 초수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학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재수 때 생각해보면 초수 때 진짜 아무 공부 안 했구나 생각할 정도로 약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수 때는 올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수 때는 이번에는 1월부터 1학기 동안 3월부터 1학기 동안 시간 강사를 14시수 정도 하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이라는 거는 거의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의 대략적인 공부 스케줄은 그래서 이번 연도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최소한의 감만 유지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스터디로 뭐 일반 영어 하루에 영어 지문 3개 요약하기 뭐 그 정도로만 하고 이제 5, 6월부터는 나중에 나오실 선생님이랑 짝 스터디를 하면서 그 영어학
같이 공부하고 이제 7월부터는 독서실 다니면서 조금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역별로 얘기를 드릴 건데 영역 무시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했던 거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제가 작년에 다른 지역을 컷 점수로 1차를 합격하고 못 뒤집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마치 그 2차 발표가 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그 부모님께 내가 95점 받아오겠다. 그러면 2차를 뭐 춤을 춰도 되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숙달 목표를 무조건 잡자 해서 95점이라고 진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교육하기 쉽게 나오는 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95점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TO가 생각보다 적어도 그리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아도 많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점수가 제가 모의고사를 칠 때 그렇게 따지면 모의고사 80점 만점에 75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겨우 70점 뭐 가끔씩 넘고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숙달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 멘탈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아까 선생님이랑 다르게 되게 무딘 스타일이어서 막 뭐 희노애락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는데 그냥 뭐 그나마 멘탈을 유지하는 거라면은 그냥 하나의 취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삼수 때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은 안 되지만 제가 공연 보러 가는 걸 진짜 좋아해서 수시로 티켓팅을 하고 공연 가고 뭐 덕질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만의 그냥 공부랑 떨어져서 이 시간만은 진짜 온전히 나의 재미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다. 그런 게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좋았던 게 제가 짝 스터디를 2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전화 스터디로 그리고 하나는 직접 스터디 만나서 하는 스터디로 했는데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2명이니까 의견 조정하는데 상당히 편하고요. 여러 명이랑 할 때보다. 그리고 이 친구랑 한 거랑 이 친구랑 한 거랑 또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저에게는 복습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 스터디를 2개 하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전화 스터디도 좋은 게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무래도 전화를 하다 보니까 최소 40분에서 저희는 1시간 반을 절대 안 넘겼거든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반 영어는 뭐 초수, 재수, 삼수 거의 다 높게는 나왔는데 이게 초수, 재수 때도 그냥 때려 맞춰서 점수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김수아 선생님 7월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항상 아웃풋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니까 좀 답을 정갈하게 쓰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형 모의고사를 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초수 때 재수 때 시험을 쳤을 때 일형 답안을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는데 아웃풋을 뭔가 완벽하게 쓰려고 하니까 딱 탁탁 막히는 그게 많았는데 그냥 김수아 선생님은 이런 형식으로 써봐 하고 포맷을 주시니까 오히려 시작하는 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저도 이번에 A형, B형 시간이 답안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서 그런 1형은 특히나 포맷을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형에서 좋았던 게 3월 달에는 수능 특강을 요약했는데 수능 특강은 양도 적고 너무 쉬워서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요약을 하실 거면은 저는 그 편말이라고 편입 영어 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수준도 약간 높고 그러니까 단어나 구문의 수준이 높아서 요약하는데 도움도 많이 됐었고 또 문제가 한 지문에 2개씩 나오는데 그 문제의 보기들이 결국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편입 기출 문제가 저에게는 많이 난이도 높은 지문을 꾸준히 반복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7월 하시면은 꼭 라이팅 세미나 들으시고 라이팅 세미나를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다시 쓰셔야 되는 게 그거 안 하면 저는 모의고사 수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1형은. 그래서 저는 라이팅 세미나를 인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인강을 듣고 다시 토요일에 같이 직강을 듣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서로 만나면서 그냥 확인만 했어요. 너 했니 안 했니 정도로. 그래서 매번 최소 2번은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형은 여기까지고요. 영어학 말씀드리면 포놀로지는 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서 AP를 진짜 그냥 꼼꼼하게 읽으시고 문제를 내고 같이 문제를 공유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텍스는
제가 좋아했던 방법은 저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를 진짜 많이 돌렸어요. 1년 내내 5번에서 6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친구랑 돌아가면서 설명해주는 스터디하고 문제 내는 스터디하고 다른 짝 스터디랑 문제 교환하고 마지막에 뭐 마치기 전에 2번 제가 빠르게 복습하고 또 11월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문제를 다시 풀고 그리고 그 해설을 위해서 다시 특보 책을 보니까 한 대여섯 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점수가 그 재수 때는 영어학을 너무 망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이 자료를 아직 안 버려서 들고 왔는데 이거 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그때 최진호 쌤 7월 달에 강의를 들었는데 모고를 풀었는데 제가 아는 개념인데 그냥 약간 최근에 안 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제일 왼쪽에는 책 트랜스포메이셔널 지금 6돼 있고 예시 문장 있고 이게 그래머티컬리티를 적고 그 다음에 레셔네이를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트포랑 앤드류 칸이랑 그다음에 교수님 모의고사에 중요했던 문장들 그런 거 위주로 아니면 대학 때 들었던 신텍스 강의 프린트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예문을 적어보자 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하면 되게 좋은 게 일단 만들 때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목표가 11월 달에 마무리 2주를 위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왜냐면 책을 한 3-4권을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만의 데이터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신텍스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괜찮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칸이 책 같은 경우는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짝스터디로 한번 읽고 그리고 그때가 마침 7월이어서 제가 직강을 다니고 있는 시즌이어서 그 최진호 쌤한테 모르는 거 그냥 바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최진호 쌤 강의에서 칸이 책을 되게 언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해설지에도 데이터랑 자료랑 첨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스터디랑 그 선생님 조금씩 해주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교론 같은 경우는 연교론이 사실 조금 요새는 쉽게 나오는 편이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옛날에 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처럼 좀 비중이 있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한 권 정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수 때 다녔던 학원 책이랑 이번 연도에 새로 기본서를 사서 합쳤어요. 왜냐면 한 사람의 시각으로 쓴 책을 보면은 너무 갇힌 사고를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원서랑 학원 강의 아니면 학원 강사책 2권 이렇게 해서 합하시는 것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글로서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초수 재수 때는 그거를 TBP 목차에 따라서 글로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3수 때까지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이번에는 다른 짝스터디 친구랑 그 기출 분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나왔던 개념 쫙 2017년 이렇게 역순으로 제가 엑셀로 파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문항수, 그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키 컨셉의 데피니션. 근데 데피니션도 책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납득이 가는 거 데피니션 하나, 그리고 객관식이었으면은 객관식에 나와 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다시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기출 분석을 되게 꼼꼼하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최시원 쌤이 모의고사 풀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서술형을 답안에 작성을 하는데 얘는 이 컨셉이 나왔을 때 그 실제로 원서에서 많이 쓰는 이 표현을 썼네. 특정한 부사라던가 아니면 특정한 동사를 얘는 같이 쓸 줄 아네라고 제 답안을 보고 제 답안이랑 똑같은 지점을 포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제가 글로서리를 외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ferential question이 나오면 그와 반대되는 display question도 당연히 같이 넣고 얘들이랑 함께 쓰이는 그 definition을 함께 외워두면은 답안을 쓸 때 별 고민 없이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교로는 그렇게 글로서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아무래도 연교로는 개념을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아이패드로 마인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냥 마지막에는 하루에 2챕터씩은 그냥 꾸준히 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잘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